예, 입장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예, 1월 4일 항생 라이브 매매 방송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이 조금 늦어졌는데 이 컴퓨터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점검 좀 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자, 다들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현재 목소리 화면 잘 들리시는 분들, 가족방에 지금 목소리 화면 잘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7번 한 번씩 예, 목소리 하면 잘 들린다 하시는 분들 우리 가족방에 7번 한 번씩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목소리 하면 잘 들리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방에 7번 한 번씩. 자, BM님 반갑습니다. 7번 신나라님, 레드불님, 서신규님, 예, 코니 너무 웃기모지님, 구루마님, 대혜정님, 오일항공님, 김혁배님, 오나라님, BM님, 예, 이종길님, 김혁배님, 유민님, 승부사님, 쿨케이님, 나그네님, 상한상한꾼님, 네, 윰님, 꽃님, 반토막 카카오님, 김상욱님, 땡땡이님, 승부사님, 022님, 류미정님, 전한수님, 백서진님, 예, 황성건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조금 풀어드리는데 앞서서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항생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린다고 국내 시장과 나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날은 전날 뭔가 심각한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보고도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예. 어제 이 테슬라 애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테슬라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얕게나마 뭐 다 기억나진 않아도 돼요. 애플 테슬라 비롯해서 떨어진다 했던 그 내용들 기억나시는 분들 손 한 번씩 손. 어제 김 본부장이 테슬라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기억나시는 분들 손 한 번씩. 우리 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일론 머스크,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다 싸잡아서 뭐 얘기를 했죠. 예.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이게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무슨 연초부터 내가 뭐 말하는 대로 올해 무슨 뭐 대운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정말 말하는 대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예, 서신규님, 신나라님 손, 장희준님, 박현진님 손, 오나라님 손, 김하늘님 손, 코니 너무 웃긴 무진님 손, 다들 손 땡땡이님, 예, 박현진님, 유한준님, 황성건님, 다들 손 마이쭈님 손, 대혜정님 손, 다들 이렇게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오전 시장에서도 다들 기억나 주신다고 하시니까, 차님 손, 오일항공님 손, 예, BM님 손. 자, 어제 이 대형주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 종목들까지 이 테슬라, 애플을 비롯해서 여전히 하방 압력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현물들이 양봉을 잡고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말이야 방구야. 이 애플이 3.7%가 떨어졌고 테슬라가 12%가 또 떨어졌어. 이게 참 진짜 어제 방송에서 제가 또 현물 떨어진다 이야기하는 순간 테슬라 애플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하한가까지, 뭐 하한가는 아니더라도 하한가 비슷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거의 말하는 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테슬라, 애플 진짜 대용주들 진짜 요즘 말하기가 무서워. 뭐 내가 뭐 파괴왕이 된 것 같아. 뭐 시장을 떨군 이유가 진짜 정말 저 때문인 것만큼 뭐 저 때문인 것처럼 진짜 하락한다 얘기하니까 진짜 애플 테슬라가 이렇게 12%, 3.7%나 떨어졌습니다. 예, 진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또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떨어진다 이야기 드린 만큼 테슬라, 애플이 이렇게 과도하게 급락이 나왔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좀 해안을 가졌구나,
김 본부장이 좀 선관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시지 않으신가요? 예. 그냥 어디까지나 제 견해를 말씀드린 건데 그게 말하기가 무섭게 이렇게 바로 예상치도 못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도 조금 드리고 싶고 제 자랑도 좀 해보고 싶고 어때 또 맞췄지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 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냐면 자 애플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 2조 달러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2천조가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2천조가 넘는다는 소린데 그럼 우리나라 국내 삼성전자는 애플의 사실상 반의 반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네. 반의 반도 안 되는 규모가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 애플에서 3%가 떨어졌다는 건 3.7%가 떨어졌다는 건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 이상 급락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오로지 시가총액 규모로만 봤을 때 2조 달러, 2천조에서 3%면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이탈했을까요? 2조 달러를 이탈했다고 하면 거의 대략적으로 한 돈 한 100조 정도 100조 정도 이탈했다고 봐야 돼요. 거의 한 100조? 100조 가깝게 이탈을 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로 치면은 시가총액이 3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네. 이 21세기에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지. 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2차 전지가 강세였을 때는 정말 나스닥 시가총액이 거의 한 1등, 2등, 3등 뭐 이때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진짜 거의 감히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할 정도로 떠오르는 태양이라 할 정도로 이게 정말 주가가 그렇게 이 고공행진을 하던 이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진짜 몇 달도 안 돼가지고 60% 가까이 빠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어제 하루만 해도 한 12% 정도. 정말 이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들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테슬라가 왜 급락을 했느냐? 자, 거짓 광고. 지금 446km 주행? 이 테슬라 코리아랑 테슬라 1회 충전으로 528km를 갈 수 있다. 1회 충전으로 얼마 이상 주행 가능하다. 이런 광고를 내뱉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반에 반도 못 간다. 절반도 못 간다. 이런 거짓 광고를 통해서 과징금을 부과가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인도량이 떨어지고 이 테슬라 주문을 취소하고 하는데 이 테슬라가 지금 현재 여기 뉴스 기사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가 공급되기도 전에 주문 취소를 해도 수수료를 물리고 수수료 또 주문 취소를 해도 온라인으로는 결제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데 반대로 취소 주문을 할 때는 무조건 유선 전화로만 하게 했다. 공정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을 방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거의 뭐 악덕 기업이죠. 이 정도면. 네, 악의적인 기업이에요. 이 일론 머스크가 뭐 세상을 바꾼데 뭐네 어쩌네 놓고 지금 이 글로벌한 기업마저도 이런 결국 기만행위라고 해야 되나? 기만 소비자들에게 이런 행위를 한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뭐 국내 삼성전자는 우습게 이 제쳤던 이 테슬라가 이렇게 거의 잡주처럼 하락을 하고 결국 이런 추한 모습이 결국 테슬라의 최후라고 보이다 보니까 이게 결코 주식은 우량주라고 절대 대형주라고 절대 기술이 좋은 기업이라고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어제 테슬라가 또 증명을 했죠. 애플도 마찬가지
3.7%나 급락을 했어요. 애플 테슬라 52주 신저가로 새해 증시 출발. 무슨 신년 맞이 뭐 행사처럼 52주 뭐 신저가로 주식 박인 세일 뭐 이런 내용처럼 동시에 52주 신저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애플도 2조 달러가 붕괴가 되었고 시가총액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플도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 출하량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거 어제 미 증시가 스타트하기도 전에, 미 증시가 개장하기도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PPT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시죠? 이게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까봐 제가 이 PPT를 다시 한번 켜드릴게요.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제가 이 내용들, 어제 방송 자료들, 어제 방송 첫 방송 자료들 제가 한 번 더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딨어? 자, 집중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어제 나스닥 첫 방송 매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11시 이전, 본장 스타트 이전 11시에 스타트하면서 시장 복귀 여러분들 드렸죠. 시장 복귀 지속적으로 드렸고, 그리고 어제 했던 내용이 앞으로의 시장은 정답은 이미 나와있다. 떨어진다. 정답은 이미 나와있다. 정답은 이미 나와있다. 정답은 이미 나와있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까지도 설명드렸어. 이 내리막길에 정답은 이미 테슬라, 애플 어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본장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 너무 많다 했더니 말이 무섭게 현물시장에서 어제 애플 테슬라를 이렇게 강하게 때려버렸죠. 나스닥 지수도 과감하게 밀려버렸어요. 진짜 그렇게 진짜 결코 없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전달 드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중소형주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대형주만 얘기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중소형주? 그럼 중소형주는 뭐 좀 좋습니까? 중소형주들도 오르는 거 많던데, 최근에 인동첨단 소재 회장이 이제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인동첨단 소재가 뭐냐면 이게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인데, 이 해외 수출, 해외 이제 자원 개발, 이 해외에서 리튬 광산 조강권을 확보하면서 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해냈다 막 이런 식으로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이 리튬 광산 광물권 조강권 이제 확보를 하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뭐 코리아 드림 막 이런 식으로 띄워졌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물론 상장되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코스피 코스닥에.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인동첨단 소재가 막 조강권을 놓고 볼리비아 리튬 공사, 우리나라 국내 광물 막 뭐 획득, 정말 뭐 이명박 정부 이후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띄워졌던 기업 중 하나였고, 이 관련주들 몇 가지 있죠. 관련주들 탑머티리얼이나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뭐 그런 종목들, 리튬 관련주들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왔다가 또 이 인동첨단 소재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다네. 이게 참 돈 먹기 돈놀이 있는 놈들이 작전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국내 시장 현실입니다. 이게 중소형주라고 잡주라고 기대감이 있거나 재료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대형주라고 매수세가 들어오지도 않고,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예상한 것보단 떨어진다, 성장성을 보기엔 어렵다, 이런 의미로 또 하락을 때려버리고, 이게 절대 국내 시장이든 해외 주식이든 대형주든 소형주든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결코 여러분들께 틀린 이야기 드렸지 않았고, 새해 첫날부터 으름장 놓았던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실시간 라이브로 모든 내용들을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김본부장이 한 이야기 이해되시는 분들, 김본부장이 한 이야기 알겠다 하시는 분들, 가족방에 7번 한 번씩 남겨주세요. 예. 7번 아니지, 2번 한 번씩 남겨주세요. 이해되신 분들은 2번 한 번씩, 이해되신 분들은 2번 한 번씩. 일단은 마지막으로 또 이 항생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은 2번 한 번씩. 네, 다들 2번 7번 2번. 절대긍정님, 옐로우님, 옐로우님은 어제 방송도 봐주시고 오늘 방송도 봐주시고, 절대긍정님 처음 뵙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절대긍정님, 네, 장석훈님, 정석훈님, 나그네님, 윰님, 박현재님, 스담스담님, 재훈님, 이종팔님, 예, 찬님, 레드님, 관망님, 땡땡이님, 마이쭈님, 박현재님, 이종길님, 예, 공이님, 박동영님, 쿨케이님, 전요한님, 오종원님, 코니 너무 웃기모진님, 황성권님, 안영태님, 화이팅님, 김영표님. 자, 유소연님,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은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응해볼 시장은 결국에 미국과 중국, 딱 두 가지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시장은 좀 달라요. 중국 시장은 좀 다른 게, 여전히 중국 시장은 좋다. 왜? 아직까지 기대감이 더 많은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중국 시장은 기대감이 더 많은 시장입니다. 아직 기대감이 더 많다라는 건 더 올라올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악재만 쏟아지는 미국 시장, 반대로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국내 시장.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한 번 더 정책 기대감으로 기존의 마이너스 기조를 유지하던 중국이 플러스로 기조를 전환을 한다면, 앞으로 중국 시장은 조금 더 상승 가능성에 염두가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나스닥을 비롯해서 국내 시장, 이런 글로벌적인 자금이 중국 시장 쪽으로만 몰려 나온다면, 중국 시장 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온다면, 그럼 중국 시장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매는 따라 매매 금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너무 많이 담겨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들 제 방송에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은 따라 매매 금지예요. 저는 바이 포지션 10시 15분 진입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시장의 자금 유입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 높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 포지션 스타트 하면서 바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 포지션 진입. 오케이, 바로 수익권. 그냥 오늘 시장은 변동성이 존재할 수가 있는 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10계약 빠르게 지르고 빠르게 올라갔을 때 빠르게 익청하고 나오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게 상승이 조금 축소되는데 따라 매매 금지예요. 예, 방송 시차도 존재하고, 제 시장 2023년 시장에는 제 견해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은 공유를 드리는 건 그냥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시장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식으로 시장을 읽고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까지만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일단 바이 포지션 진입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제 사유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시장의 자금,
예를 들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이 빅테크까지 매수 쪽으로 쏠릴 만한 기업들은 미국에는 없고 중국에 있다. 한마디로 중국 시장은 기업들도 시장도 정책적인 부분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이 긍정적인 포지션을 좀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항생 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그 익청 손청을 제가 기준을 항상 3, 40틱 3, 40틱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게 포지션을 무작정 끌고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반대로 또 수익을 짧게 본다고 또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때는 그냥 빠르게 진입했다가 빠르게 익청하고 나오는 것도 전략입니다. 꼭 한 포지션으로 바닥부터 발바닥부터 이 머리 꼭대기까지 먹을 생각보다 무릎에서 배꼽까지만 무릎에서 배꼽까지만 먹을 생각만 해도 해외 선물은 충분히 롱런 할 수 있습니다. 롱런이 아니라 이게 내가 무릎에서 배꼽까지 먹은 전략으로 지금 이렇게 41만 불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강조드리는 저만의 그냥 전략이에요. 네, 익청손청을 짧게 가져가는 거. 뭐야, 우리 가족방에 왜 나 빼고 다 수익 인증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야. 아이고, 나 빼고 다 수익권이네. 나는 아직 뭐 기껏해봐야 뭐 300불 500불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매매를 했는데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800불 오늘 1000불 그냥 채우고. 아니야, 남자가 좀 질렀는데 오늘 이렇게 중국 시장 상방이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는데 조금 더 먹을 필요도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항상 어제도 이렇게 이 시장 떨어진다, 연초보다 떨어진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맞췄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올라간다 하고 짧게 익청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갈까봐 나도 두려워. 예, 두렵습니다. 또 30분 돼가지고 이렇게 팍 위로 올려버릴까봐 오늘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고 싶은데 또 이렇게 또 양봉을 유지해준다는 거는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 같습니다. 먼저 익청하신 분들, 나도 빨리 익청할걸. 박현진님, 아이고, 다른 분들은 또 먼저 이렇게 익청해 주셨는데 난 아직 익청을 못했네요. 자, 박현진이 355불 축하드립니다. 또 어떤 분이야, 김하늘님 300불. 보면은 이 소액으로 꾸준하게 수익 굉장히 잘 늘려가시는 것 같아. 아우, 김하늘님 축하드립니다. 아우, 차님 한번 매수 성공 감사합니다. 장희준님 118달러 감사합니다. 박현진님 1155불. 나만 지금 100불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결국에는 좀 상반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또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처럼 말하는 대로 오늘도 말하는 대로 또 이렇게 이루어질지. 자, 대혜정님 579불 수익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대혜정님 955불까지 늘어나셨네. 다들 뭐 오전 항생시장 이렇게 잠깐 들어가셔서 단기간에 저번 김혁배님부터 시작해서 쿨케이님, 백억님 다들 600불, 800불, 1200불, 유민님 179불, 블롬님, 뭐 승부사님 다들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주시는데 1500불 수익. 나도 수익이다. 나도 이제 수익이다. 나도 이제 1000불 단위 수익권인데, 자, 이제 슬슬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겠죠. 여기서 꺾이면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포지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익 인증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저만 익청을 또 못했네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그림인 것 같은데 보시면 다들 가족방에 인증 올려주시는 것보다 제 사인들을 이렇게 들어갈 때 제 사인들을 들어갈 때 다들 더 태우시는 것 같아. 매매는 참고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제 포지션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 매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하려는 것 뿐이고, 예.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이제 진입하시고 하실 때는 제 건 어디까지나 참고용, 그냥 김본부장은 이런 시선으로 보는구나 하는 정도만 참고로 해주세요. 이게 방송의 인터벌도 있고 보면은 안 되면은 또 내 탓할 거 아니잖아요. 네. 자, 1200불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제 관점은 여기서 항생이 상방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340불 지금 현재 340포인트, 350포인트 구간에 저항이 조금씩 있어.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상방이 나오면 한 방 훅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거 내가 봤던 포지션이 이겁니다. 350포인트 돌파가 나오면 한 방 더 쭉 올릴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힘의 세기입니다. 세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세기예요. 세기.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방이 쭉 나올 수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항을 돌파하면 그 앞에 있는 그 물량들을 치고 나가면서 한 번 더 위로 쭉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냥 제가 본 매매 방식이에요. 제 매매 방식입니다. 네. 그렇지. 360에서 이제 저항이 걸린다 싶으면 저는 그냥 여기서 포지션 익청. 내 기준에서 오늘 300 오케이 됐다. 내 기준에서 한 40포인트 정도, 40포인트가 아니야, 40틱 정도 먹었으면 됐어. 익청. 오늘 시장 기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승전결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장. 오늘도 김본부장 포지션 참 잘 봤다, 그죠?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던 내용이 이 뭐 시장도 이렇게 보고 시장의 종목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수의 방향성, 그리고 전체적인 이번 국내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종목들의 방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거 뭐 백발백중이에요. 예. 이거 참 제 자랑은 하기 싫은데 이게 요즘 말하는 대로야. 말하는 대로. 요즘에 진짜 말하는 대로 어제 방송도 그렇고 어제 포지션도 그렇고 어제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이 종목들마저도 애플 테슬라 딱 두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이 애플 테슬라 두 종목까지 아예 적중을 해버렸죠. 그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네이버, 기아차, 현대차,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까지 떨어진다면 제 이야기가 거의 이게 제 이야기가 거의 예언이죠.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하기도 좀 창피한데 진짜 이게 무서울 정도로 맞아떨어져서 저도 이번 시장에는 아마 대운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 대운을 있을 때 투자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함께 해보자. 함께 해보자. 제가 뭐 리딩을 하거나 이 종목을 주거나 시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저도 제 매매를 하는데 이게 무서울 정도로 제가 준비한 자료들, 제 100% 개인적인 견해에서 준비한 자료들, 그리고 이 뉴스들, 그리고 실적, 기업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발췌한 내용들을
이렇게 PPT 자료들로 투자자분들께 공유한 것 뿐인데 거기에 포함된 제 견해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저도 무섭습니다. 올해에는 거의 동자신이 들지 않았나. 이 작도 한번 이렇게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게 올해는 정말 대운이 들었습니다. 2023년 시장 첫 방송부터 두 번째 방송 거의 적중, 예언, 대박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자분들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최근 시장에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 한번 가족분들, 가족방분들에게 한번 공유 한번 해주세요. 그냥 인증 한번 올려주세요. 김영표님 1027불 이렇게 인증 올려주시면서 이 좋은 기운 있으면 나눠 가지자고. 왜 나눠 가져야 돼요? 여러분, 웃음도 전염이 되듯이 수익도, 그리고 우리가 이 가족방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떠드는 이런 좋은 기운들, 수익의 기운들도 전부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올해 대운이 깃든 만큼 좀 나눠 가지자고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매니저님, 프로님, 한 번 더, 이 대운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대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대운 테스트. 10시 30분에 포지션 한 번 더 공략해보고 싶은데 방송 참여도가 조금 부족하네. 우리 가족방분들 함께 외치며 불러봅시다. 매니저님, 프로님, 이 방송 링크 한 번 더 올려주세요. 한 번 더 우리 다같이 돈 벌어 가자 하면서 링크 한 번씩 더 올려주세요. 방송 링크. 프로님, 매니저님, 방송 링크 한 번 올려주면서 2차 매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해 주세요. 이 선물이라는 게 2차 매매 가보자 하면서 우리 대우는 한번 이렇게 공유해보자고요. 수익 내고 싶어요님 대박. 10개 하기면 얼마로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방송 링크 올려주세요. 지금 시청자와 참여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자, 방송 링크 한 번 더 올려주세요. 한 번 더 들어가보자. 이번 올해 대운 한번 테스트해보자. 오늘 동자신이 깃들었고 작두에 날이 바짝 써있는지 한번 봅시다. 작두에 날이 바짝 서있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이번에 대운에 얼마까지 가는지. 자, 방송 링크 한번 더 올려주시고 입장해주신 분들, 지금 뒤늦게라도 입장해주신 분들, 이 방송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입장 2차 한 번씩. 자, 현재 방송 시청 중이신 분들 2차, 현재 방송 시청 중이신 분들 2차라고 한 번씩 가족방에 남겨주세요. 자,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 목소리 하면 잘 들리신다 하시는 분들, 한생 두 번째 포지션이 제 기준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번 보자고요. 저도 궁금해요. 올해 대운이 어디까지 깃들었는지, 이 기운들을 얼마나 어디까지 공유를 드려야 될지. 자, 고고식님 대기, 근성장님 2차, 최경수님 2차, 찬님 2차, 레드님 2차, 행복님 2차, 서진규님 2차, 플로님 2차, 몽이님 2차, 광망님, 이종길님, 희망님, 김승린님, 쿨케이님, 배공님, 유한준님, 말간봉님. 자, 이종팔님, 이상환님, 승부사님, 유민님, 김혁배님, 이상환님, 재훈님, 상한상한영꽃님, 윤님, 스담스담님, 정석훈님, 관망님, 유환준님, 김혁배님, 정민수님 2차 말고 10차까지 가시자고요? 그럼 집에 못 들어갑니다. 2차까진 가야지. 이건
여러분들 제가 뭐 사인을 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올해 제가 매매를 하는데 어디까지가 이 대운이 깃들었는지 한번 시장에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들도 한번 공유를 해보면서 2차 매매 들어가기 전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본 건데, 이게 이 5분봉이 계속 구름대를 들어가려고 그러네. 자, 작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항생 포지션, 셀 포지션. 저는 바로 셀 포지션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방의 추세가 이탈했다는 전제하로 제 관점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따라 매매 금지. 그냥 제가 어디까지 제 매매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대운이 어디까지 깃들었나 보자. 보자. 개 매꾸럭. 어우, 진짜 이게 1300불 이거 개 매꾸러 가는데, 이러면 추세 무너지는데. 1500불, 1600불, 1800불, 2000불. 오케이, 개 메꾸고 추세. 오케이 2100불, 2300불. 오케이, 컷. 2400불. 어우, 진짜 이게 뭐 보이자마자 뭐 들어가자마자 그냥 깔끔하게 수익 이렇게 확 끝내버리고. 와, 정말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이 대운이 깃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오늘 항생 바이셀 포지션 2번 이렇게 공략을 해봤는데, 야 진짜 이게 뭐 어제 오늘 합쳐서 얼마 수익이야? 52,000불, 52,000불입니다. 어제 방송 때까지가 48,000불이었는데 항생 매매 10계약으로 딱 2번 진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52,000불, 4,000불, 4,400불.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이 지금 현재 2,431불. 지금 1차가 15분에 진입했는데 2,431불. 2차가 지금 현재 32분에 진입했는데 2,079불. 지금 단 두 번의 매매만에 지금 단 2번의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 포지션을 진입하고 이제 진입 청산까지 2번의 진입 청산까지 20분 채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이제 총 4,500불 정도 수익. 얼마야 이거? 4,500불 한번 검색해보자. 4,500불. 지금 올해 단 2일 만에 지금 5만불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진짜 저도 드디어 올해는 좀 목동의 내 집 마련 플랜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진짜 올해는 저도 이 부동산도 많이 떨어졌겠다. 이때 바짝 벌어나서 내 집 마련, 그래도 목동에 좋은 아파트 하나 지금 들어가려고 그렇게 피나도록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월급으로 수익을 본다고 그런다고 뭔가가 솔직히 달라질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번 시장의 기회 사이클을 어떻게 보면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잡아냈던 게 진짜 올해도 적어도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만큼은 선물로 수익을 내기 너무 좋은 기회죠. 시기고. 진짜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는 게, 올해 개인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게 방송을 온라인 말고도 이 오프라인으로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이 찍는 있잖아요 브이로그로 부동산 계약하는 것도 하나 하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에요. 진짜 그만큼 올해는 저도 기회가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방송 빈도도 솔직히 좀 줄이려고 해. 이제부터는 방송 빈도도 조금 줄이려고 해요.
이제 이쯤 되니까 저도 욕심이 나요.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만 더 수익을 가져가면, 물론 욕심은 나지는 않겠지만, 욕심을 내지는 않지만, 이제 그 시기 저도 뇌등매매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욕심을 내지는 않지만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이 계좌의 사이즈가 레벨업이 되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올해는 좀 매매에 집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방송 안 하고 제가 매매에 집중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이, 당연히 부동산 계약하면 얼굴도 볼 수 있지. 부동산 이 복덕방 사장님 얼굴. 제 얼굴 뭐 볼 게 없는 얼굴이라, 별 볼 일 없는 얼굴이라, 네, 아이, 있어도 나와도 모자이크 할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시간 차이 많이 나서 공유합니다, 손청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방송의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진입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이렇게 쭉 분봉상 쭉 빼는 모습이 나왔죠. 예, 분봉상 밑으로 쭉 빼는 흐름이 나왔어서 뭐 포지션이 결국에 잘못된 건 없었어요. 네.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세가 이탈한 시점에서, 그때는 이제 손청,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리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운 테스트 해본다고 2차로 제 포지션을 한번 공유를 드렸는데, 이 방송 시차 때문에 따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당연히 뭐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김 본부장 때문이야 손청을 했어,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결국 우리가 포지션을 진입할 때는 발빠른 대응, 발빠른 대응이 아니라고 하면 좀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손청가, 익청가를 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자, 항상 남은 시간 한번 포지션 한번 말씀드릴까요? 남은 시장. 자율 매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남은 시장 한번 포지션을 대략적으로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중국 쪽에 이슈가 개장을 하고 나서부터 봐야겠죠. 자, 중국 쪽 이슈는 어떤 게 있냐? 자, 중국 쪽 이슈. 김영표님, 본부장님, 나스닥 바이 포지션은 어떤가요? 지금 들어오고 싶은데, 중국 시장 일단 다 풀어드리고 나스닥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 시장을 설명을 드리고 나스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은 지금 현재 이런 그림이네. 중국 시장은 제가 자, 중국 시장은 제가 뉴스로 설명드릴게요. 자, 중국 시장은 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진 중국인 격리 거부하고 버스 내려 도주 경찰 추적 중. 다음 뉴스 뭘까요? 네. 중국에서 이 코로나 그거를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했더니, 리오프닝을 시행을 했더니 확진 중국인 격리 거부하고 버스 내려 도주 경찰 추적. 신규 확진 78,500. 해외 유입 172명 중 131명이 중국발. 중국이 지금 똥을 뿌리고 다닌다네. 중국이 오늘 좀 똥을 뿌리고 다닌다네. 결국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바이러스를 또 전염을 시키고 있어. 이 코로나라는 거의 발병 이 원인이 우한 폐렴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자각을 못 하나 봐.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 리오프닝을 시행을 하면서 중국 이렇게 다시 또 해외 입국, 이제 출국 열어줬더니 잠시만요, 소리가 안.
자, 마이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네요. 네, 일단 마이크 테스트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분위기로 봤을 때 차트로는 이 상방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5분 봉상 상식적으로 양봉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예, 5분 봉상 양봉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니즈가 더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있죠. 예, 추가적으로 상승의 니즈가 있고, 단기적으로 이 시장이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시기 구간, 이걸 선으로 좀 보여드릴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 요 구간들을 돌파를 하면서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그림에 있어서는 상방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오늘 PPT에서도 설명드렸던 만큼 앞으로 중국 시장은 이 상방에 대한 니즈가 더 열려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중국 시장은 상방에 대한 니즈가 열려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상방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정책도 이제 재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국내 주식을 사겠어요? 아니면은 미국 주식을 사겠어요? 아니면은 유럽 주식, 중국 주식 뭘 사겠습니까? 그래도 정책적인 기대감과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가장 좋은 시장은 사실 중국이 맞아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 팔고 그리고 유럽 증시 팔고 미국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을 담는 경향이 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항생을 오히려 상방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또 똥을 뿌리고 다니면 또 노이즈 그리고 보이콧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차트가 어떻고 기술적으로 뭐 어떤 지표가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좋은데 양봉이 더 적극적인 니즈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양봉이 많은 걸로 우리도 같이 그냥 몰려서 군중심리로 가자고. 기세가 상방으로 경제 정책이나 기대감도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갭 메꾸러 가는 시점에서는 어쨌든 셀 포지션을 공략,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추세가 무너진다면 갭을 메꾸고 무너진다면 여기 구간 좀 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생은 내가 240 구간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아예 시장이 갭을 메꾸고 음봉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고 내려간다면 그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제 기준에서는 결국 이 박스권 내에서의 추세, 매수세, 악재, 호재의 여부다. 매수세, 매도세 여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큰 틀을 이야기 드렸어요. 아직까지 중국 시장 기대감은 있는데 조정이 일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82구간과 239구간 240, 380 구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요 구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이 빨간색으로 칠해드린 구간 어디야 잘 안 보이면은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집중해서 봐야 할 구간은 380 구간 그리고 240 구간. 요 구간 잘 보셔야 돼요. 요 구간 380구간 240구간 항생은 너무 투자자분들이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어느 구간은 제가 이제 좀 바라보고 있는 초점을 좀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 한번
나스닥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한번 프리장 시점 한번 공유 드릴게요. 나스닥은 뭐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1분 봉상 상승 흐름이죠. 추세가 상승 흐름인데, 추세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 흐름인데,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오전 시장까지는 이 중국 시장의 훈풍이나 그냥 단순하게 저점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포지션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포지션이 어떻다라고 의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는 포지션이 어떻다 큰 의미는 없고, 기세 자체가 양봉 쪽으로 더 쏠려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이 기술적으로 반등의 저점으로 조금 우상향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제 관점입니다. 프리장 관점. 우상향 흐름으로 조금씩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에서 풀어드릴 만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사실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은 나스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의미는 없이 포지션이 어떻다 의미가 없고 그냥 기세가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사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청 손청은 잡아두고 가시는 쪽, 계약수를 차라리 줄이시면서 가시는 쪽이나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무릎에서 사서 배꼽에서 파는 전략을 많이 이야기 드리죠. 이 변동성 많은 구간에서 보시면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자, 항생 보세요. 389간 돌파하면서 좀 쭉쭉쭉쭉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잘하면 오늘 또 칠 것 같은데, 이 제가 유의미하게 보여드린 구간, 설명드린 구간, 이 구간에서만 그냥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변곡점 구간에서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389간이 돌파가 안 나오니까 또 다시 또 빠지는 모습.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국내 시장도 같이 보고 있는데 국내 시장 오늘 진짜 괴랄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중국 시장이 올라가고 미 증시가 올라가가지고 좀 그런데, 이 프리장 속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말씀해 주셔도 된다는 거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나스닥이랑 차트가 똑같이 가는데 항상 그거는 아시아권 시장의 이 자금의 움직임이죠. 아시아권 시장의 수급의 움직임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의 투자는 아시아권 자금의 움직임이 항생을 같이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서 나스닥도 동일하게 위험자산 쪽에 매수 포지션을 담는 그런 자금의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사실 보면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국내 시장도 동일하게 나스닥 올리고 항생 올리고 하면서 국내 시장도 좀 같이 올려주고 있어요. 이게 좋아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이나 나스닥 시장은 그냥 기술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위험자산 이런 것들을 동반한 그냥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내용들은 그냥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시장이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주는 것 같고, 미증시는 어제 말하는 대로, 프리장도 제가 말하는 대로 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 사실 오전 시장에서는 나스닥을 보는 것보다 이 항생을 차라리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왜 꼭 굳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투자자분들께서 나스닥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항생 나스닥의 비율이 막 한 8대2, 나스닥을 예를 들어 10번 매매를 한다 그러면 한 두 번, 한두 번은 항생이고 8번은 뭐 나스닥, 8, 9번은 나스닥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오전 시장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스닥으로 이제 수익을 못 본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생 매매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중국 시장도 굉장히 단순해요, 생각보다. 이게 국내 시장을, 국내 선물, 뭐 국선이나 국내 주식, 뭐 국내 이 주식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 항생 시장의 무빙이. 이게 항생 시장의 무빙이 약간 국내 시장하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닮았어요, 은근. 네. 이 국내 시장을 좀 보시면 제가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켜놨는데, 이건 현물이에요, 현물. 근데 이 코스피 200, 이거 화면으로 담기가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지수로 봐야겠죠. 해외 말고. 은근 이게 무빙이 약간 국내 시장하고 비슷해요, 생각보다. 국내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저는 이게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후광통이 항상 이 활발했을 때부터 저는 이 항생 매매를, 항생이 이게 아니라 항생 매매가 아니라 항생 선물 시장과 그리고 국내 선물에 조금 관심 있게 봤었어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금의 흐름과 움직임이 약간씩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색깔이 비슷하다. 이거는 그냥 제 감각이에요. 제 감각. 나스닥하고 이제 일관성이 없는 반면에 국내 시장하고는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내 시장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생 매매가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오전 시장의 움직임의 그 감각과 유동성과 그 시장의 그 지랄맞음이라고 하죠. 그 지랄맞음이 얼추 본인이 지켜봤던 시장과 유독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스닥보다는 처음에 항생 매매를 더 많이 했어요, 사실. 항생 매매가 더 익숙하더라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중국 시장도 뭐 공부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결국에는 이 완전히 독립된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정말로 단순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게 너무 이게 투명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 흔히 얘기해서 감정을 주체 못하는 어린이 같아요, 이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감정을 주체 못하는 어린애처럼 이게 너무 솔직합니다. 네. 중국 시장이 그런 감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자, 382 구간 돌파 나오면서 상방 쭉쭉 뽑아내죠. 여기 구간 이게 지켜보신 분들, 이 지켜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 겉봐 380 구간 돌파하면은 이게 상방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자, 김영표님 나스닥 바이 들어간 거 21불 수익 우상향 흐름 체크 해주신 분들, 예. 그냥 뭐 받아가시고 주워가시고 뭐라도 얻어가신 분들이 부럽네요. 대단하신 겁니다. 네. 자, 오늘 일단 그럼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면서,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방송이 끝나기 전에,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링크를 올려주실 겁니다. 지금 방송 링크를 올려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프로님들과 이 매니저님들 지금 상담 링크가 올라올 텐데, 진짜 궁금하시고 어려우신 내용, 진짜 사소한 내용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뭔가를 한다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혼자서 뭐 잡고 있는다고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 주식이든 투자든 혹은 뭐 매매든 뭐든 아니면은 그냥 궁금하신 내용이든 전부 올려줘 줬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들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오늘만 보시고 어제 무슨 이야기 해주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난 진짜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감이 안 잡히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링크를 통해서 모의 투자라도 한번 개설을 해보고 모의 투자 해보면서 이 시그널이라도 한번 따라를 해보고 모의 투자 해보면서 이 본인만의 매매 기법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고 그냥 결국에 뭐라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올해 계좌 차이와 이 사이즈는 저는 분명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친구분들이 이제 학창 시절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 공부를 유독 안 하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책 잡고 이제 공부를 이제 맘먹고 시작을 했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네가 뭔 공부야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책 한 페이지라도 더 공부하거나 안 한 사람의 차이는 한 장이라도 더 보거나 안 본 사람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가 진짜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그냥 허세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허세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예, 그 친구가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공을 차던 친구였거든요. 예, 공을 차던 친구였는데 저희가 학창 시절에 이 학교가 그 중학교 시절이 이제 축구, 유소년 이런 국가대표들 이제 상비군 키우는 그런 학교 중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수원 메탄고였나? 예. 그쪽이 이제 그쪽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거기 진학을 이제 포기를 하고 운동을 스포츠를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번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결국 어떻게 됐냐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연세대 그 스포츠 그 무슨 학과지?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인가? 거기를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연대. 진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짤막하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공부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그런 친구가 연대를 들어갔어요. 불과 몇 년 전 뭐 이제 몇십 년까지는 안 됐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 거의 몇 년 지난 얘긴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좀 충격이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결코 늦은 시기도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 하방 압력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진짜 하라고도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젠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바꿔나가는데 단 하나라도 단 종이 한 장이라도 넘겨보시는 분들 단 1분 10분이라도 알아보고 노력하고 공부해보고 투자해보신 분들하고의 계좌와 자산의 사이즈는 2023년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로 알아두고 전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계속 오르네요. 예, 상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매매하신 분들은 너무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예, 올해는 저도 대운이기 뜬 것 같아서 제 매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는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남은 시간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전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지금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네, 올라가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다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석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